김정숙 할머니는 웃음 많고 부지런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외동아들 민석 하나 바라보며 평생을 살아왔으니 사는 낙이라곤 아들밖에 없었죠. 요즘 들어 허리가 자꾸만 아프고 무릎과 어깨까지 쑤셨습니다. 어디 한 군데에 성한 곳이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정숙은 빙판길을 걷다가 그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병원에서 눈을 뜬 정숙은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아들 민석이 다급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몸은 괜찮으세요? 그의 얼굴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난 괜찮다. 이 정도 가지고 뭘? 그냥 잠깐 한눈을 팔다가 넘어진 것뿐이야. 그러나 의사의 말은 달랐습니다. 자칫하면 뼈가 부러질 뻔했으며 앞으로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했죠. 어머니, 이제 우리 집에 들어오셔서 편히 지내세요.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어휴, 됐다. 말은 고맙지만 요즘 세상에 아무리 아들 집이라도 함부로 들어가서는 안 돼.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다른 노인들의 사연을 생각하면 자식 집에 들어갔다가 좋은 꼴을 본 경우가 별로 없었습니다. 병이 나면 귀찮아지고 며느리와 갈등이라도 생기면 그때부터는 눈칫밥을 먹어야 했죠. 병하고 고부 갈등에 효자 없다는 말 모르나? 내가 못하러 그 집에 들어가서 고생을 해. 그녀의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의 마음을 바꾼 것은 뜻밖에도 며느리 현주였습니다. 어머니, 그러지 마시고 저희랑 같이 살아주세요. 제가 서운하시지 않게 잘 모실게요. 됐다고 했다. 현주, 내가 그동안 나한테 잘해주기는 했지만 같이 사는 건 또 다른 문제다. 어머니, 혹시 저랑 같이 지내는 게 불편하실까 봐 걱정되세요? 그것도 그렇고 무엇보다 내가 해준 밥을 먹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뒹굴거리고 있어 봐라. 너부터 내가 꼴 보기 싫을걸? 현주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에이, 어머니, 무슨 말씀을요? 그리고 그런 게 걱정되시면 어머니가 집안일을 도와주시면 되죠. 전부터 어머니 손이 야무지다고 칭찬 많이 해드렸잖아요. 이번 기회에 저한테 한 수 알려주세요. 정숙은 며느리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전부터 느낀 거지만 현주는 말 한마디로 분위기를 휘어잡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그날도 그랬죠. 사실 다른 게 아니라 저희 남편이 어머니를 너무 걱정해서 그래요. 이번에도 어머니께 말은 많이 안 했지만 얼마나 놀랐는데요. 정숙은 눈을 가늘게 뜨고 현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냥 어머니께서 아들을 위해서 한 번만 눈 딱 감고 져주세요. 남편이 얼마나 걱정했다고요? 민석이가? 그럼요. 어머니 다치셨다는 소식 듣고 눈물까지 흘렸다니까요. 그동안 효도도 제대로 못했는데 혹시라도 어머니 돌아가시면 어쩌냐고. 정숙은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며느리 현주의 말이 아니라 아들이 눈물까지 흘렸다는 말 때문이었습니다. 평소 듬직하고 묵묵했던 아들이 자기 때문에 눈물까지 보였다니. 그리고 사실 정숙도 혼자 사는 게 불안하긴 했습니다. 이렇게 넘어지는 사고가 한 번만 더 난다면 정말 큰일일지도 모릅니다. 며칠을 고민하던 정숙은 결국 민석과 현주의 집으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몇 달 후 정숙은 민석과 현주의 아파트에 짐을 풀었습니다. 생각보다 집이 컸습니다. 좁은 곳에서 서로 부대끼며 불편할 거라 걱정했던 정숙은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이 방 쓰시면 돼요. 현주는 마치 호텔 안내 직원처럼 앞장서서 문을 열었습니다. 정숙은 조심스레 방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방이 집에서 가장 구석진 곳이었고 어두컴컴했습니다. 창문도 작아 답답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기가 원래 사람이 자던 방 맞니? 아, 그게 원래 창고방이었어요. 저희가 쓰던 손님방을 창고로 바꾸고 여기를 손님방으로 쓰고 있거든요. 현주는 멋쩍은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순간 정숙은 조금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애써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래도 청소 좀 하고 따뜻하게 덮으면 괜찮겠지. 그럼요, 어머니. 그래도 여기가 모실 수 있는 방 중에서는 제일 넓은 방이에요. 순간 정숙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방이 3개밖에 없는 집에서 가장 넓은 방이라니. 하지만 며느리와 다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정숙은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청소를 안 했으면 먼지가 이렇게 쌓였을까? 손가락으로 창틀을 훑어보니 검은 먼지가 한가득 묻어났습니다. 분명 현주가 어머니 오신다고 해서 제가 전날부터 얼마나 쓸고 닦았는지 몰라요. 라고 말했던 것 같은데 실상을 보니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정숙은 투덜거릴 시간에 행동부터 했습니다. 부지런한 성격답게 바로 방을 쓸고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청소하고 나서야 방이 겨우 쓸만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어머니, 식사하세요. 식탁에 앉자마자 정숙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랜만에 아들과 함께하는 식사 자리였습니다. 어머니 많이 드세요. 민석은 정숙을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민석아, 너도 많이 먹어라. 정숙은 그런 민석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식사 내내 민석은 중간중간 정숙이 불편한 것은 없는지 계속 살폈습니다. 어머니랑 이렇게 저희 집에서 같이 식사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민석은 따뜻하게 웃으며 정숙에게 말했습니다. 그의 밝은 에너지는 정숙에게도 힘을 주었습니다. 정말 고맙다, 우리 아들. 정숙은 흐뭇하게 민석을 바라보며 다시 한 입을 떴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일찍 일어나 조용히 현관을 나서려 했습니다. 공기도 쐴 겸 가볍게 산책을 하려던 참이었죠. 그런데 주방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던 현주가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어머, 어머니 나가시려고요? 응, 산책 좀 다녀오려고 그런다. 그때 현주가 불쑥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가시기 전에 거실 청소기 좀 돌려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회사 가야 해서 시간이 없거든요. 정숙은 순간 눈을 깜빡였습니다. 거실 청소? 아, 그리고 세탁기도 한번 돌려주세요. 내일 입을 옷이 없어서요. 손빨래해야 하는 건 꼭 손으로 부탁드릴게요. 감사해요, 어머니. 현주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가방을 챙기고 후다닥 현관을 나섰습니다. 정숙은 허탈하게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민석이는 벌써 출근했겠지. 집안에는 정숙 혼자만 남았습니다. 아침 산책을 조용히 즐기려 했건만 며느리가 부탁을 잔뜩 하고 나간 터라 그대로 나가기도 힘든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정숙은 빨래 바구니를 열었습니다. 어휴, 이 냄새는 또 뭐야? 코를 찌르는 퀴퀴한 냄새가 확 풍겨왔습니다. 도대체 며칠 동안 빨래를 안 하고 쌓아둔 건지 머리가 아플 지경이었습니다. 정숙은 조용히 한숨을 쉬고는 허리를 부여잡으며 빨래를 시작했습니다. 손빨래 해야 할 것들도 많았습니다. 하나하나 세탁조에 넣고 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손으로 비벼 빨아야 했죠. 젖은 옷을 헹구고 짜는 과정까지 하다 보니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벌써 점심시간이네. 산책은 이미 물 건너갔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참, 거실 청소도 해야지. 그녀는 허리를 한번 쭉 펴고 잠시 숨을 돌린 뒤 거실로 향했습니다. 청소기를 돌리고 걸레질을 하며 구석구석 먼지를 닦아냈습니다. 그러나 너무 무리한 탓일까요? 아이고, 허리야. 순간 허리에 찌릿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정숙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소파를 붙잡고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잠시라도 쉬지 않으면 도저히 버틸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몸을 급하게 움직였더니 온몸이 노곤해졌습니다. 잠깐 눈을 감는다는 것이 그대로 청소기를 든 채 소파에 기대어 잠들어 버렸습니다. 자동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현주가 퇴근해
집에 들어왔고 그제야 정숙은 퍼뜩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어머니, 아직 청소 중이셨어요? 전 벌써 다 끝내신 줄 알았는데. 아니, 그게 빨래감이 너무 많아서 그것부터 하느라. 괜찮아요, 어머니. 남은 청소는 제가 할게요. 빨래라도 해주신 게 어디예요? 현주는 그렇게 말하며 정숙의 손에서 청소기를 뺏어 들고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내가 다 해서 이제 청소할 것도 별로 없는 걸. 이미 대부분 청소가 끝나 있었기에 현주가 하는 건 형식적인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빨래라도 해준 게 어디냐고. 그 빨래를 하느라 온몸이 진이 다 빠진 걸. 정숙은 할 말이 많았지만 꾹 참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차피 현주도 알고 있겠죠? 빨래가 그렇게 많이 쌓여 있었는데 설마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민석과 함께 살면서 정숙이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아들 민석이 생각보다 야근을 훨씬 더 자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덕분에 정숙은 현주와 단둘이 지내는 시간이 많아진다는 것. 문제는 그런 상황을 현주가 아주 알뜰하게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설거지 마무리하는 동안 음식물 쓰레기 좀 버려주실 수 있으세요? 어머니, 이번 달 관리비 고지서 좀 챙겨주세요. 어머니, 거실에 먼지가 좀 쌓였네요. 걸레질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저는 빨래 개야해서요. 처음 몇 번은 현주도 정숙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부탁하는 듯 했지만 점점 그 빈도는 늘어났고 어느 순간부터는 당연하다는 듯 일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정숙은 도맡아 집안일을 하는 가정부가 되어버렸습니다. 한 번은 낮잠이라도 자며 잠깐 쉬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현주는 곧바로 정숙을 찾아와 매서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주무시고 계셨어요? 아니, 그냥 좀 피곤해서. 어머니 피곤하신 거 보니까 저도 마음이 아프네요. 다음에 영양제라도 하나 싸드려야겠어요. 그런데 이따가 남편이 곧 온다고 해서요. 어머니만 괜찮으시면 저녁 준비만 해놓고 같이 쉬는 건 어떠세요? 저녁 준비. 그래, 민석이가 온다니 밥은 차려놔야지. 현주는 무리한 듯 무리하지 않은 듯 마치 줄타기를 하듯이 정숙에게 집안일을 떠넘겼습니다. 그러는 사이 정숙의 가슴 한구석은 점점 답답해졌고 무릎과 허리 통증은 더욱 심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서로 양보하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조금 더 이해하면 현주도 곧 이런 내 마음을 알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사건이 터졌습니다. 현주가 다리를 다쳤습니다. 무릎인대를 다쳤대요. 간단한 수술도 받아야 한다고 해서 날짜 잡아놨고요. 아이고, 그래. 그걸 어쩐담? 우리 현주는 또 일도 해야 할 텐데. 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꼴 좋다라고요. 그동안 자신을 부려먹던 현주가 이번에는 오히려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되다니 이참에 잘 되었다 싶었습니다. 현주가 병원에서 쉬는 동안 드디어 정숙에게도 휴식할 시간이 생기겠구나 싶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다행히 길게 입원할 필요는 없대요. 집에서 요양하면서 지내면 될 것 같아요. 집에서? 네, 한동안 어머니가 고생 좀 해주셔야겠어요. 부탁드릴게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정숙은 멍하니 민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가 계셔서 천만다행이에요. 그래, 천만다행이네. 결국 현주는 예정대로 수술을 받았고 다음 날 바로 퇴원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정숙의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저 물 좀 떠다 주시면 안 될까요? 물 그래 알았다. 어머니, 정말 죄송한데 저 화장실 좀. 화장실 가야지. 잠깐만. 어머니, 장을 봐야 할 것 같은데. 집 앞 마트 좀 다녀와 주실래요?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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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정숙은 어머니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신경이 곤두설 지경이었습니다. 아이고, 이럴 거면 도대체 나더러
왜 자기네 집에 들어오라고 한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늙은 노비 하나를 데려와 키우는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현주는 수술 이후로 정숙에게 기대는 정도가 심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점점 태도가 변하더니 나중에는 아예 예의를 잊을 때도 있었습니다. 어머니, 빨리 나와서 쓰레기 좀 버려주시면 안 돼요? 온 집안에 냄새가 진동해요. 그 말투에 정숙은 순간 멈춰 섰습니다. 이것 봐라. 저게 지금 시어머니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아무리 참아도 더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 정숙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참에 아주 본때를 보여줘야겠어. 그렇게 마음을 굳게 먹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엔 이미 울먹이는 얼굴을 한 현주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눈물을 글썽이며 현주는 목소리를 떨었습니다. 제가 너무 함부로 말씀드린 것 같아요. 어머니 나가신 다음에 혼자서 한참 울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정숙은 당황했습니다. 제가 원래 이런 성격이 아닌데 수술 받고 나서 무기력해지는 바람에 약간 이상해진 것 같아요. 현주는 자신을 비난할 틈도 주지 않고 먼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결국 정숙은 또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당했구나. 꼬리 9개 달린 여우한테 제대로 당하고 있어. 정숙은 속으로 이를 갈았습니다. 문제는 민석이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정숙은 오랜 고민 끝에 민석에게 모든 걸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늦은 밤, 현주가 먼저 잠든 뒤 겨우 마주 앉은 민석에게 정숙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민서가 너희 집에서 지내는 게 너무 힘들구나. 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현주랑 잘 지내고 계신 거 아니었어요? 잘 지내지. 분명히 잘 지내고는 있는데 그냥 현주가 수술을 받은 후로 나한테 너무 모든 걸 의지하는 것 같아서 힘들어. 민석은 미간을 찌푸리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회사 일이 바빠서 제가 집안일에 신경을 못 썼네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앞으로는 제가 조금 더 신경 쓰도록 할게요. 혹시라도 민석이 자신을 외면할까봐 걱정했지만 다행히 그는 어머니의 입장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정숙이 간과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민석이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현주도 사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주는 어딘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정숙을 바라보며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혹시 어제 저희 남편이랑 따로 이야기 나누셨어요? 정숙은 순간 당황했지만 애써 감정을 감추었습니다. 글쎄, 갑자기 왜 그러니? 아니, 그게 어젯밤에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수술 받아서 힘든 건 알겠지만 어머니 건강도 고려해서 봐가면서 집안일을 맡기라고요. 현주는 어이없다는 듯 피식 웃었습니다. 너무 뜬금없어서 제가 뭐라고 하니까 자기가 말 실수를 한 것 같다면서 오히려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뭐? 남편이 저한테 사과를 했다니까요. 어머니, 정숙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한숨이 나왔습니다. 아이고, 저 바보 같은 녀석. 자기 아내를 단단히 잡아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사과를 했다고? 하지만 정숙이 놀란 건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현주는 이어서 더욱 충격적인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제가 어머니께 막 엄청 무리한 부탁을 드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정숙은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무리는 아니지만 점점 무리해지고 있잖아. 그 말이 목 끝까지 올라왔지만 애써 삼켰습니다. 나이 먹어서 며느리랑 머리채를 잡고 싸울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요. 그래, 내 말대로 무리한 부탁은 아니었지. 그러자 현주는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됐네요. 아니, 아직 내 말 안 끝났는데. 하지만 현주는 정숙의 말을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여간 민석 오빠는 너무 쓸데없는 걱정이 많다니까요. 어머니랑 제가 얼마나 잘 지내고 있는데 중간에 눈치 없이 끼어들어서. 현주는 희죽 웃더니
더 이상 대화할 가치도 없다는 듯 방으로 사라졌습니다. 현주, 지금 일부러 내 말을 무시하는 건가? 그럴듯한 추측이었습니다. 그녀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안방으로 도망치듯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현주의 행동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안방에서 날카로운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정숙은 깜짝 놀라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 바닥에 쓰러져 무릎을 부여잡고 신음하는 현주가 있었습니다. 현주야, 괜찮니? 무릎이 너무 아파요. 아니, 뭐 하다가 이렇게 된 거야? 그게 혼자서 일어나 보려다가 삐끗해서. 정숙은 어이가 없어 혀를 찼습니다. 그러게, 왜 혼자 일어나려고 해? 몸도 성치 않은 애가. 그때였습니다. 어머니 때문이에요. 그 말투가 이상했습니다. 순간 섬뜩한 기운이 퍼지며 정숙은 저도 모르게 주춤했습니다. 현주는 눈물에 젖은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그 표정은 왠지 모르게 차가웠습니다. 민석 오빠가 어머니 불편하지 않게 하라고 하니까 저도 더 이상 부탁 안 하려고 했어요. 아, 아니, 현주야, 너 지금? 농담이에요, 농담. 그러나 그 말투엔 장난기라곤 없었습니다. 너 지금 농담하는 거 맞니? 어머니, 저는 농담도 못해요? 순간 현주의 입가에 스치는 미소가 소름 끼칠 정도로 섬뜩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어딘가 광기가 서려 있었고 정숙은 본능적으로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무릎을 다친 게 아니라 머리를 다친 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정숙은 진심으로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 좀 세워주세요. 무릎 다친 건 진짜거든요. 그래, 알았다. 정숙은 주춤거리며 현주를 도와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함께 일어서던 현주가 갑자기 인상을 찌푸리더니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아, 떡볶이 먹고 싶다. 응? 뭐라고?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혼잣말이에요. 제가 원래 엄청 좋아하는 떡볶이가 있는데 여기서는 못 먹어서요. 마음 같아선 거기 가서 사 먹고 싶은데 배달되는 집도 아니라서요. 그때 마치 뭔가에 홀린 듯 정숙은 자기도 모르게 입을 열고 말았습니다. 내가 사다 줄게. 어디 있는 집인데? 아, 굳이 안 그러셔도 되는데. 그러지 말고 말해봐. 아플수록 먹고 싶은 건 다 먹어야지. 현주는 살짝 망설이는 듯 하더니 이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까 알겠어요. 여기서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집이에요. 걸어서 30분? 그렇게 멀지는 않네. 그러자 현주는 방긋 웃으며 말을 덧붙였습니다. 아니요. 차로 30분이요. 버스 타고 가시면 1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1시간? 왜 그러세요? 역시 직접 가시기엔 힘드시겠죠? 아니야, 힘들기는 무슨. 알겠다. 그럼 주소만 휴대폰으로 보내주렴. 내가 갈 테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그렇게 떡볶이를 사기 위한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보자. 여기서 132번 버스를 타야 하는 건가? 아닌가? 버스 종류는 어찌나 많은지 길도 복잡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몇 번을 헤매다가 겨우 떡볶이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녹초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매장 앞에 도착하자마자 정숙은 눈앞의 광경에 깜짝 놀랐습니다. 줄이 너무 길었습니다. 사람이 왜 이리 많아? 다들 떡볶이만 먹고 사나? 기다리는 동안 가게 안을 둘러보던 정숙의 눈에 이상한 것이 보였습니다. 카운터 안쪽에 작은 모니터가 있었는데 거기엔 배달 주문 접수 완료 같은 문구가 계속 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업원들이 중간중간 떡볶이를 포장해 배달 기사들에게 건네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이상하네. 현주는 분명 배달이 안 된다고 했는데.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만약 이 집이 배달을 하는 곳이었다면 정숙이 굳이 이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었을 테니까요. 마침내 그녀의 차례가 왔고
카운터 앞에 서자 종업원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포장이신가요? 네. 그런데 여기 떡볶이는 배달 안 되는 거죠? 정숙의 질문에 종업원은 이상하다는 듯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히 배달됩니다. 전화 한 통이면 어디든 갑니다. 그 순간 현주의 말과는 완전히 다른 사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대신감에 정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떡볶이를 받아들고 다시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 길, 창밖으로 흐르는 도로를 바라보며 정숙은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현주가 날 가지고 놀았구나.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해도 불가능했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젊고 똑똑한 현주가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는 떡볶이 집의 배달 여부를 몰랐을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왜? 유일한 의문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현주는 왜 나를 일부러 힘들게 한 걸까? 설마 내가 민석이한테 자기 이야기를 해서? 직접 물어보면 될 일이었습니다. 정숙은 찬바람이 부는 길가에서 환승을 기다리다가 결국 택시를 탔습니다. 버스를 타고 길을 헤매며 돌아갈 체력도 없었고 머릿속이 복잡해서 더는 그럴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현주야. 집에 도착한 정숙은 의아했습니다. 분명 목이 빠져라 떡볶이를 기다리고 있어야 할 현주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낮인데도 집안은 어두웠고 커튼이 쳐져 있어 더욱 을씨년스러웠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안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틈 사이로 조그맣게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현주야, 거기 있니? 정숙은 문을 열며 조심스럽게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현주는 입과 손에 붉은 떡볶이 소스를 한가득 묻힌 채 개걸스럽게 떡볶이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정숙이 포장해온 떡볶이와 똑같은 떡볶이를 말이죠. 눈앞의 광경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든 현주는 입가에 소스를 잔뜩 묻힌 채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어머니 오셨어요? 마치 굶주린 아기처럼 떡볶이를 허겁지겁 먹던 현주와 눈이 마주친 순간 정숙은 소름이 끼쳤습니다.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현주야. 너 그 떡볶이는 아, 이거요? 죄송해요, 어머니. 어머니 가시고 나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배달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따로 시켰어요. 순간 정숙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정숙에게 한참을 헤매며 떡볶이를 포장해 오라고 시켜놓고 자기는 배달을 따로 시켰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정숙은 어이가 없고 화도 났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저렇게 마구 떡볶이를 집어먹는 현주의 모습이 어딘가 섬뜩했습니다. 그래도 용기를 내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배달되는 걸 알면서도 왜 나한테 전화 한 통 하지 않았니? 미리 연락했으면 내가 추운 날 길바닥에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을 텐데. 현주는 젓가락을 멈추고 살짝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저도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냥 어머니도 이미 나가셨고 어차피 나가신 김에 바람 좀 쐬고 오시면 좋잖아요. 뭐라고? 정숙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현주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현주는 태연했습니다. 어머니, 설마 제가 일부러 어머니를 고생시키려고 그랬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미안한 기색을 비춰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능청스럽게 반문하는 현주의 모습에 정숙은 마침내 인내심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아니, 현주야, 너 지금 제정신이니? 정숙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현주를 노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넌 내가 바깥에서 고생할 걸 뻔히 알았다는 거야. 그런데 그거에 대한 사과는 없고 도리어 지금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니? 그러자 현주는 짐짓순진한 표정을 지으며 어이없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고생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머리가 멍청해서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어머니께서 떡볶이를 사오시는 게 왜 고생이에요? 떡볶이 사오시면 어머니도 드실 수 있고 좋잖아요. 이제는 아예 바보인 척 연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정숙은 인내심의 마지막 끈이 끊어지는 것을 느끼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너는 이미 떡볶이를 배달해서 다 먹었는데 내가 사온 이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긴요? 어머니께서 드시면 되죠. 사실 그러시라고 제가 일부러 전화도 안 드린 거예요. 추운 날 먼 곳까지 가서 고생하셨는데 뭐라도 드셔야죠. 현주의 말에 정숙은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알겠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 서서 떡볶이 포장을 뜯었습니다. 차가운 날씨에 퉁퉁 불어 터지고 식어서 굳어버린 떡볶이였습니다. 그 순간 정숙은 그것을 가만히 내려다보다가 이내 그 떡볶이를 그대로 현주의 머리 위에 쏟아버렸습니다. 어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현주는 깜짝 놀라며 펄쩍 뛰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정말 다리가 아픈 사람이었다면 그렇게 벌떡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역시나 다리가 아프다는 것도 엄살이었구나. 정숙은 이미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수술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미 진작에 완치가 됐어야 했는데 여태까지 아프다고 생색내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네. 다리는 진작에 멀쩡했구나. 어머니, 이게 대체 무슨 짓이에요? 내 머리랑 얼굴에 떡볶이가 눈 매워. 떡볶이 국물로 샤워를 한 꼴이 된 현주는 그 자리에서 펄쩍 뛰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이미 정숙의 감정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싸늘한 시선을 유지한 채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끄럽다.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마치 얼음장처럼 차가운 말투였습니다. 현주는 순간 움찔했지만 곧 더 큰 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가 잘못했잖아요. 왜 멀쩡한 사람 머리에 떡볶이를 붓고 그래요? 이건 폭행이에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신고? 그래, 신고하자. 어디 한번 해보자. 정숙은 눈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현주의 반응을 보며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평생 순하고 착하기만 하던 정숙에게서는 볼 수 없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너무하세요. 저는 아픈 사람이에요. 현주는 또다시 가짜로 울먹이며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더 이상 속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서름과 분노가 폭발한 순간이었습니다. 아프다고? 그래, 많이 아프겠지. 하지만 내 마음보다 아플까? 넌 날 종부리듯 부려먹고 바보 취급하며 즐거워했어. 내가 당하는 고통은 내가 겪었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정숙은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현주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지만 이미 벽에 막혀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내가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알아. 늙고 쓸모없는 짐짝처럼 여기잖아. 하지만 틀렸어. 정숙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난 아직 할 수 있는 게 많아. 그리고 이제부터 내 삶을 되찾을 거야. 내 도움 없이도. 정숙은 싱크대로 가서 행주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거침없이 현주의 머리칼을 움켜쥐었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뭐 하긴. 내가 실수로 엎지른 떡볶이를 내가 바라는 대로 이 집안의 종처럼 살아야 하는 내가. 내 시어머니가 닦아주려고 그러지. 정숙은 거친 손길로 현주의 얼굴에 묻은 떡볶이 소스를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행주가 피부에 닿을 때마다 현주는 몸을 움츠렸습니다. 아, 아파요, 어머니. 아프지? 그래, 넌 이제부터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대로 느끼게 될 거야. 대충 닦고 나자 정숙은 행주를 바닥에 내던지듯 놓았습니다. 당황한 얼굴로 정숙을 바라보는 현주를 향해 그녀는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현주야. 내가 한 짓 그대로 갚아줄 테니까.
젖은 행주를 아무렇게나 바닥에 던진 정숙의 눈빛이 냉랭하게 변했습니다. 마치 얼음처럼 차가운 눈빛으로 현주를 쏘아보며 그녀가 겪었던 고통을 그대로 되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현주야, 욕실 청소가 엉망이구나. 락스 냄새도 안 나고 물때도 그대로 있네? 정숙은 짐짓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내가 너라면 부끄러워서 욕실에 들어가지도 못하겠다. 현주는 예전처럼 어머니, 제가 바빠서요. 라는 핑계를 대려 했지만 결국 입을 다물었습니다. 정숙이 바로 전날 자신의 얼굴에 행주를 문질렀던 기억이 여전히 생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빨래는 왜 이렇게 쌓여 있는 거니? 내일 입을 옷도 없겠다. 손빨래 해야 하는 옷들은 따로 모아서 해야 하는 거 몰라? 정숙은 날카롭게 잔소리를 퍼부었습니다. 현주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반항심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주는 정숙 앞에서만 하는 척할 뿐 결국 이렇게 방치하면 어머니가 나서서 하시겠지 하는 생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놔두었습니다. 며칠 동안 집안은 점점 엉망이 되어 갔습니다. 싱크대에는 설거지거리가 산더미처럼 쌓였고 바닥에는 먼지와 머리카락이 굴러다녔습니다. 빨래 바구니는 넘쳐 흘러 바닥까지 점령했고 온 집안에는 퀴퀴한 악취가 퍼졌습니다. 결국 먼저 백기를 든 건 현주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제가 집안일을 다 하기에는 너무 벅차요.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현주는 울먹이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차가운 눈빛으로 현주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나를 막대했던 것처럼 나도 막대할 거야.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 알겠니? 이게 바로 내가 나한테 했던 짓이야. 현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눈물을 닦고 스스로 집안일을 시작했습니다. 정숙은 그런 현주의 모습을 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현주야. 현주는 밤늦도록 밀린 빨래를 하고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지를 처리했습니다. 아, 다리야. 허리야 진짜 죽겠네.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쉴 틈이 없었습니다. 청소기를 돌리고 걸레질을 하고 욕실 청소까지 마치자 어느덧 새벽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현주가 밤새도록 집안일을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만족스러운 듯 미소를 지으며 잠을 청했습니다. 반면 현주는 지친 몸을 이끌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아, 진짜 너무 짜증나. 내가 왜 그랬을까? 왜 바보같이 이길 수도 없는 싸움을 시작해서. 현주는 끝없이 쏟아지는 눈물을 손등으로 닦아냈습니다. 하지만 울음소리조차 죽이며 억지로 잠을 청했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현주가 과거의 고통 속에 허덕이는 동안 정숙은 마치 새롭게 태어난 사람처럼 활기찬 나날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울 수 있는 거죠? 네, 어르신. 이쪽으로 오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정숙은 문화센터에 등록해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워했지만 금세 익숙해졌습니다. 인터넷 검색은 물론이고 사진 찍기, 동영상 보기까지 자유자재로 할 수 있게 되자 신세계가 열린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꽃보다 청춘? 여기는 또 뭐지? 그러던 중 우연히 꽃보다 청춘이라는 동네 노인 소설 동아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평생 글쓰기와는 담을 쌓고 살았지만 마음속 깊이 숨겨둔 이야기를 꺼내놓고 싶은 욕망이 꿈틀거렸습니다. 망설임 없이 가입한 정숙은 동아리 첫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자, 이번에 신입 부원이 생겼습니다. 김정숙 할머니,
앞으로 나와서 인사 한번 해주세요. 정숙은 수줍게 앞으로 나섰습니다. 동아리 모임에서 그녀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같은 또래의 친구들은 물론이고 자신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 심지어 젊은 사람들까지 각자의 사연을 담은 글을 나누고 서로에게 격려와 응원을 보내는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정숙은 그곳에서 마음의 위안을 얻었습니다. 특히 자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고 공감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어머, 정숙님 글 정말 잘 쓰시네요. 어쩜 이렇게 감동적이에요? 맞아요. 정숙님 이야기는 마치 한 편의 드라마 같아요. 회원들의 칭찬에 정숙은 얼굴 가득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도 몰랐던 재능을 발견하고 그것을 인정받는 기쁨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왜 그동안 그렇게 살았을까? 내 인생은 내 것이고 이렇게 즐거운 건데? 정숙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소설 동아리 활동을 통해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희생하며 살아왔는지 깨달았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남편 뒷바라지에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는 아들 민석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그리고 늙어서는 며느리 현주의 눈치를 보며 숨죽여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자신의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고 그럴 자격이 있다는 것. 정숙은 마침내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 난 걸음걸이부터 달라질 거야. 아예 새 사람이 될 거라고. 며칠 후 오랜만에 정숙, 현주, 민석 세 사람이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현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나 요즘 어머니 때문에 너무 힘들어. 집안일을 전부 다 나한테 맡기시고 정말 몸이 남아나질 않는다니까. 현주는 울먹이며 민석에게 호소했습니다. 정숙은 그런 현주를 덤덤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민석은 당황한 눈빛으로 정숙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현주한테 집안일을 다 맡기신 거예요? 정숙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이다. 그런데 그게 뭐 어쨌다는 거니?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동요도 없었습니다. 현주는 기다렸다는 듯이 소리를 높였습니다. 저거 봐. 어머니가 저렇게 저를 막대한다니까. 현주는 잔뜩 흥분하며 난리를 쳤고 민석도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현주가 힘든데 좀 도와주시지 그랬어요. 예전 같았으면 정숙은 그냥 참고 넘어갔을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내가 과분한 일을 시켰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현주는 당황한 듯 정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애초에 이 집안의 집안일은 너희 둘의 몫이 아니니 나는 지금껏 내 옷이나 내 방 청소는 항상 스스로 해왔다. 그런데 너희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도 않으면서 왜 나를 탓하는 거야? 정숙의 말에 현주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그건 그건 뭐 도대체 무슨 낯짝으로 더 할 말이 있다는 거니? 정숙의 일침에 민석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숙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석이 넌 부끄러운 줄 알아라. 현주가 나를 얼마나 무시하면 이렇게 밥상머리에서 대놓고 네 앞에서 내 욕을 하겠니? 정숙은 차가운 눈빛으로 민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넌 그게 좋다고 지금 나를 나무라려고 해? 한심하다 한심해. 호쾌하게 쏟아낸 말이 식탁을 가로질렀습니다. 정숙은 더 이상 그들과 말할 필요도 없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 그대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됐어. 난 이제 더 이상 남한테 흔들리며 살지 않을 거야. 정숙은 스스로 달라진 모습에 만족하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잠시 후 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더니 민석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 생각이 짧았어요. 민석은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어머니 말씀 맞아요. 저희가 어머니한테 너무 의지했어요. 앞으로는 현주 잘 타일러서 집안일도 나눠서 하고 어머니께 짐 안겨드리지 않도록 노력할게요. 정숙은 조용히 민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지켜보자.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곧이어 거실에서 민석과 현주가 다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왜 나한테만 그래? 당신도 같이 해야지. 울먹이는 현주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가 언제 안 한다고 그랬어? 하지만 어머니 말씀도 틀린 건 아니잖아. 민석이 반박하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정숙은 그들의 다툼을 들으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일찍 일어나 산책을 나가려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문 앞에서 현주와 마주쳤습니다. 어젯밤 다투던 소리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런데 현주는 이전과 달리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히 다녀오세요, 어머니.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소심했지만 확실히 예의를 갖춘 태도였습니다. 정숙은 현주가 민석과의 대화 끝에 달라졌음을 깨달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정숙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아파트를 나섰습니다. 아침 햇살이 따스하게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정숙은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상쾌한 공기를 온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아침 현주의 인사는 마치 작은 균열이 생긴 벽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신호탄과 같았습니다. 그 이후 집안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따로 필요하신 건 없으세요? 어머니, 그럼 저는 장 좀 보러 다녀올게요. 어머니, 식사하세요. 정숙은 그런 현주의 변화를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차가운 시선을 유지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현주의 진심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주가 저녁 식사 준비를 하느라 허둥대는 모습을 보면 예전에는 못 본 척했지만 이제는 먼저 다가가 말을 건넸습니다. 내가 도와줄까? 빨래를 개는 현주의 어깨를 조심스레 주무르며 따뜻한 말도 건넸습니다. 고생 많다. 정숙의 마음이 누그러지자 현주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정숙을 위하는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어머니, 어제 주무시는 모습을 보니 어깨가 많이 불편해 보이시던데 괜찮으세요? 먼저 다가와 걱정해주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조금씩 따뜻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민석 또한 변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야근을 줄이고 정시 퇴근을 하려 노력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곧장 집으로 돌아와 정숙과 현주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은 제가 준비할게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살뜰하게 정숙을 챙겼습니다. 현주, 너도 오늘 하루 고생 많았어. 내가 설거지 할 테니까 좀 쉬어. 현주를 배려하는 모습도 달라졌습니다. 가족이 함께하는 저녁 식사 시간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민석은 정숙과 현주 사이에서 분위기를 맞추려 노력했고 정숙과 현주도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예전처럼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말은 하지 않았고 이해하고 배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머니, 내년 초에는 가족여행 가는 거 어떠세요? 가족 여행? 좋지. 저도 너무 좋아요. 우리 캠핑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세 사람 사이의 관계는 점점 회복되어 갔습니다. 정숙은 다시 웃음을 되찾았고 현주는 마음의 짐을 덜었습니다. 민석은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며 가정의 평화를 지켜나갔습니다. 그들은 비로소 진정한 가족이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응? 그때 어머니께서 한마디 해주셔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항상 감사해요. 정숙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민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이라도 고맙구나, 우리 아들.
과거의 상처는 아물고 그 자리에 따뜻한 사랑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연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응원과 질책에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